그러면은 4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저 이제 얼굴이 깨끗하죠? 조금 말랐어요? 이제 처음에 미음사월 먹고 축사월 먹고 어제 그저께부터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나아질 겁니다. 어제 이발도 하고 그랬으니까 얼굴은 좀 깨끗해졌을 테고 건강은 그런 대로 회복이 되는데 기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폭로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태우 특감반원의 특별감찰반 첩보 2천 목록과 이중 민간인 신분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대검에 이첩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계속 이를 부인하며 김태우 특감반원을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김태우 씨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엉켜 싸우는 모습이 목불인견입니다. 진실공방이라 해야 할지 정쟁이라고 해야 할지 여하튼 너무나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SNS에 글을 올려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논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과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김태우 특감반원이 진실을 말했는지 허위사실을 폭로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한 집권 핵심 세력의 갈등이라는 점입니다. 집권 초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 90%였을 때면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집권당에 대한 신뢰와 그 권위가 떨어지니까, 즉 정권의 레임덕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정권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경제를 세우고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권이 안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회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중에 믿어주길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루어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아무런 조치도 문책도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하고 또 근무 기간 중에 골프를 쳐도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파탄과 적폐청산 피로증 등으로 악화된 민심 그리고 지지부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쳐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진정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카페에 나가서 미리 연락해서 자리에 앉게 한 청년들과 거짓 대화를 하는 쇼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이 정부가 더 이상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정치적 쇼를 하지 말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제를 일으키고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가짜 알바 일자리가 아닌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자세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의 정치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주변 측근들이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는 패권주의를 국민들은 보기 싫어합니다. 또 다른 국정농단이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표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국 수석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조국 수석은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보고받지도 지시하지도 않은 일들이 폭로되고 보도되는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야당의 정치 경세가 가당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적폐청산, 위장개혁의 상징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대통령 자신이 우는 마음으로 내치는 진정한 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지율의 데드크로스 현상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임덕으로 빠르게 진전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여 민심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산적한 국정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을 안정시켜서 국정을 제대로 정의롭게 이끌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12월 임시국회 합의를 했고 12월 본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섭니다. 빈손 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유치원 3법,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처리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거대 두 당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과 태도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첩보 생산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산한 것으로 주장하는 첩보는 정권 실세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한 개인 일탈, 비리 문제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도 많습니다. 지난주 바른미래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언론을 통한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다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역시 거부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아울러 수차례 요구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층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위법 상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서둘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재 난항을 보이고 있는 유치원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원내 교섭 3당의 합의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치원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양당이 대립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놓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은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 어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자체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분리회계를 주장했고 이제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문제 삼는 등 갖가지 이유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유치원법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이후 논의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 처리되는 것보다는 한참 늦어지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간극을 좁히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입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협상에 집중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교육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도출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오늘 중으로 별도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의 중재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독도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정호 원 공항 갑질 소란은 미국 공항 같았으니 현장 체포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김정호는 갑질을 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공항 직원이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는 공항 CCTV를 즉각 공개할 것을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합니다. 김정호 의원은 본인이 직원에게 욕설도 안 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승객이어서 내 뒤에 승객들이 항의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공항 직원은 욕도 했고 그 뒤에 승객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CCTV를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김정호 의원 공항 갑질 소란건은 김정호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신뢰가 담긴 문제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 논란을 그냥 묻고 지나간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 항공보안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공항 갑질 소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처럼 공항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제압해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공항 갑질 폭언 처벌법을 조속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하기는커녕 소득주도 성장 2.0으로 더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의 지지율 폭락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한다면
정권의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또 무리한 공무원 증원, 탄력 근로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사과하고 폐지해야 될 상황인데도 소득주도 성장 2.0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우리나라 주가는 더 떨어지고 고용률도 더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오르는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즉시 소득주도 성장 2.0 계획 폐기하고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완전히 없애겠다, 새로운 혁신 성장을 가겠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은 대학생들한테도 이거 학점주도 성장이랑 똑같은 거다. 학점 잘 주면 대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냐. 젊은 층들이 한테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도 이 소득주도 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즉각 사과하고 폐기 선언해 주시길 촉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의결하는데요. 이게 사실 노동부가 시행령 통과시키지도 않았다면 없을 일입니다. 근데 이 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직원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나온 지 며칠이 됐다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또 과속 인상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면 현대자동차처럼 연봉 5천만이 넘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영업만 초토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모두 문 닫게 하겠다는 정말 과도한 이런 조치입니다.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게 엄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경질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한마디를 바로 무시해버리고 뒤통수에서 대통령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그것만이 대통령의 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먼저 2018년은 한국 방문의 해가 아니라 노무현 비서관들의 해입니다. 청와대가 미꾸라지라는 단어를 유행시켰는데 2018년에 진정한 미꾸라지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들입니다. 2018년 봄을 알리는 안희정 지사의 미투 사건으로 시작해서 2018년 여름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 수사, 이제 2018년 겨울은 김정호 의원의 공안 갑질로 마지막까지 미꾸라지들이 흙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분의 솔직함, 담대함, 도덕성 등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DNA였을지는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들에게 계승되는 DNA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 의원이 욕설을 가했다는 상대 공안 직원은 24세라고 합니다. 이 새끼 근무 똑바로 안 서네 라고 고성을 질렀다는 그 복수 관계자의 증언대로라면은 24세의 청년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는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해당 청년은 언론에 김종호 의원의 반박 입장문에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여기 국방위 하태경 의원 계시지만은 대한민국의 예비군 교육 영상에서도 조잡한 부대 표차를 달고 지나치게 고압적인 말투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식으로 나오는 자는 적의 특수부대일 가능성이 있으니 거동수장자로 분류하고 경계하라라고 교육합니다. 공항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양식 없이 행동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거동수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아까 하태경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장 CCTV를 공개하십시오. 해당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갑질하고 고성 지르는
그 국회의원 앞에서 직원들이 두 손을 모으고 저자세로 있는 것이 직원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이 구차하게 해명하는 것처럼 갑질이 아니라면은 미국 공항에 입국하실 때도 미국 국토안보부 TSA 관계자들에게 똑같이 해보시길 기대합니다. 자신의 피감기관인 공항공사 직원에게는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미국 보안 담당자에게는 못한다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그게 비겁한 약자에 대한 갑질입니다. 김정우 의원이 24세 청년에게 욕하며 갑질한 12월 20일은 하필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16년 전에 대통령 선거 당선증을 교부받고 탈권위 소통 행보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더 씁쓸합니다. 어떻게 그런 날 나 국회의원이요 사장한테 전화해라 그렇게 배지 달고 거들먹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오늘자 따끈따끈한 노동신문에서 북한은 또 남조선 군부가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야외 전술훈련과 2018년 대침투 종합훈련을 강행했다고, 그리고 내년 초에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종식을 확약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배치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의 태극 연습과 호국 훈련에 대해서도 남북 군사합의서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몇 달간 보기 어려웠던 북한의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행위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숨기지 말고 현재의 대북 협상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면 합의라도 있는 것이 아니면 갑자기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면 합의가 없다면 강하게 정부에서 반박 성명을 통해 응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의 한 해의 사망이 출산을 앞지르고 국적 포기자가 국적 취득자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내년에 전망되었습니다. 출생과 사망률의 데드크로스는 국가의 생사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데드크로스의 핵심은 첫 번째, 성장 절벽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을 이어갈 청년이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판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비 절벽 측면입니다. 숫자는 많지만 근검절약의 몸에 밴 고령 인구의 소비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있는 청년들의 소비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부양 절벽입니다. 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현재 700만을 넘었고 머지않아 1000만 명을 넘을 예정입니다. 우리 총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예정인데요. 그 부양을 다음 세대 청년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취업도 어렵고 각종 사회 보장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부담만 크다면 청년들은 굳이 이 나라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곧 새해입니다. 내년에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들과 국민들,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뒤집어진 데드크로스까지 겹쳤습니다. 청년과 국민들, 우리 경제, 사회의 크리스마스 소원은 혁신 성장이 아니라 혁신 생존일 것입니다. 이 점 정부가 꼭 엄중히 여겨서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진심이 담긴,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담긴, 기쁨이 되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폭탄 선물과 줬다가 뺏는 선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보완 속도 조절을 시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기 상황인 국가경제, 국회의 입법권,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무시하고 국무회의에 최저임금 개정안 상정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에게 폭탄 선물을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심사 중입니다. 정부의 정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하고
26일 법사위로 이송한 후에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중심에는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게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줬다 뺏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8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1월 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28년 만에 정부 개정으로 총 16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7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104개 조항이 늘어나고 소위 검토자료 기준 사안별 쟁점만 하더라도 총 120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위 법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시행까지 1년간의 시간을 두고 하위 법령을 작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에게는 27일 정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공언하지만 실은 1년간 그 선물을 다시 뺏겠다는 기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16년 구역 사고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을 집중 심사하고 먼저 처리하고 정부의 정부 개정안과 관련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심사를 해서 늦어도 2월 임시회까지 처리할 것을, 그래서 국민들에게 줬다 뺏는 선물을 기획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정부는 설상가상격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과 유급휴일을 합산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어제 여론이 비등하자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녹실회의를 통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가졌다고 하지만 걱정입니다. 만약 원안대로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과 유급휴일이 합산된다면 내년도 사실상의 최저임금은 일반 30원에 달하게 됩니다. 2년 새에 약 55%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신입사원 초봉이 5,700만 원에 달하는 대기업 현대모비스가 올해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는 웃지 못할 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불문하고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장과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침체된 경제를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제고해 주십시오.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상의 인상분을 동결 또는 유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시간, 유급휴일 합산은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CBS 뉴스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비례대표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잠깐만요. 금요일 뉴스쇼와 인터뷰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도입한다가 아닌 검토한다가 합의문 문과다. 바로 도입한다고는 안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12월 21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홍영표 대표가 홍 의원님 그거 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손학규, 이정미 두 야당 대표도 단식을 중단했는데 합의가 동상이었던 겁니까?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 검토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홍영표 대표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나경원 대표의 말씀이 맞는 게 합의서를 한번 보시면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합의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검토하는 것을 합의하는 걸로 홍 원내대표도 이해하셨던 거예요? 홍영표 이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다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논의가 안 돼 있으니 공감한다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감한다고 그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한 대로 문안을 바꾼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단식 끝나기 전날 밤 여기 계신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내가 단식을 끝내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합의를 하는 거다. 둘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가 문제가 되니 그것을 탄력적으로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난 단식을 끝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한테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지지가 확고하다.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동영상 촬영 기사를 불러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둡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대표 만나고 홍영표 대표 통화하고 그러면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도입은 대전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하고 그것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자, 나 대표하고 합의했다. 근데 당신네는 이해찬 당대표 결정이 중요하니 이해찬 대표의 결재를 받아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결재를 받아서 합의문 작성된 것이 3당 간에 합의가 된 것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합쳐서 5당 합의로 내놓은 겁니다. 나경원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다. 근데 이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 합의문을 이렇게 왜곡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국회는 국회대로 협의를 해 나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당은 당대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27일 신촌 로타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오후 3시 정도가 될 텐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신년에 들어서서는 각 지역 단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19 장외투쟁, 또 필요하다면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알려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조직도 활성화시키고 바른미래당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종무식이 28일 날 열립니다. 28일 오후 4시에 종무식을 해서 우리 당직자들의 연말 휴가 기간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1일에는 최고회의는 열립니다만 당직자들은 최고회의에 필요한 최소 필수 인원만 출근시키고 연말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28일 오후 4시에 종무식을 하고 5시에 송년 당직자들을 위한 송년 만찬회를 인근 식당에서 하고 그렇게 참석하고 당직자들은 귀가 또는 귀향하시면 됩니다. 신년 현충원 참배는 1월 1일 오후 9시 30분이라고 했죠. 하고 담배식은 10시 30분에 당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